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은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의사 말대로 잘 챙겨 먹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는 이런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왜 크게 달라진 느낌이 없을까요? 혈압은 조금 내려갔지만 몸의 피로는 그대로이고 가슴의 답답함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불안이 생깁니다. 약이 안 듣는 건 아닐까? 내 혈관은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약은 위험한 수치를 낮추고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만 약의 역할과 혈관의 변화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혈압 수치가 내려간다고 해서 혈관 구조가 즉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해온 기관입니다. 그 변화 역시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몇 주 만에 혈관의 탄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치는 좋아졌는데 몸의 느낌은 그대로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혈관 회복에는 다른 요소도 함께 필요하다는 힌트일 수 있습니다. 약은 기본 안전 장치입니다. 하지만 생활의 리듬, 수면, 스트레스, 운동, 식습관이 함께 정리되지 않으면 혈관의 체감 변화는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약만으로는 혈관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함께 가야 하는지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이 실제로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은 무엇을 하는 도구일까요? 많은 경우 혈압약은 혈관을 이완시키거나 심장의 부담을 줄여 수치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위험한 범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이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치를 낮추는 것과 혈관 구조를 바꾸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혈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탄력이 약해지고 내벽이 거칠어지고 반응성이 변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몇 주 안에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약은 위험을 줄이고 추가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생활 패턴이 그대로라면 혈관의 체감 변화는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움직임이 부족하고 염분 섭취가 많다면 혈관은 계속 부담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은 먹고 있는데 왜 달라진 느낌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약은 치료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혈관은 생활의 영향을 더 오래, 더 깊게 받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약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는 시간과 환경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 구조가 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혈관 구조는 왜 쉽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혈관이 단순한 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혈관의 내벽은 지속적으로 혈압과 혈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압력의 패턴, 생활 습관, 식습관의 스트레스의 흔적이 조금씩 쌓여 현재의 상태를 만듭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탄력이 약해진 혈관은 수축과 이완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몇 달 약을 먹었다고 해서 즉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천천히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은 급격한 변화보다 지속적인 환경 변화에 더 잘 반응합니다.
약은 위험을 낮추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혈관의 내벽과 반응성을 바꾸려면 생활 전체의 리듬이 함께 조정되어야 합니다. 수면이 안정되고 움직임이 늘어나고 염분 섭취가 줄고 전 스트레스가 완화될 때 혈관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느립니다. 그래서 왜 체감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리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은 조용히 적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느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활이 그대로일 때 왜 약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이 그대로라면 결과도 크게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약이 필요 없다거나 약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은 위험을 줄이고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혈관은 하루 24시간 생활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중 약을 먹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도한 염분 섭취,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하루 종일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약으로 혈압이 안정된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밤늦게까지 강한 자극을 받거나 수면이 불규칙하면 자율신경은 완전히 안정되지 못합니다. 이때 혈관은 계속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피로를 누적합니다. 또한 움직임이 부족하면 말초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류의 질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으면 몸의 체감은 천천히만 변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음에도 왜 그대로지? 라는 느낌이 생깁니다. 혈관은 약 하나로 완전히 달라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생활이라는 큰 환경 속에서 조금씩 적응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약은 기본 토대를 만들고 생활은 그 위에 변화를 쌓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체감이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수면이 무너지면 왜 약의 효과도 흔들릴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면은 혈관 회복의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심박수와 혈압을 낮춥니다. 이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혈관은 부담을 덜고 회복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자주 깨는 상태가 반복되면 이 회복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늦은 시간까지 강한 자극을 받거나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자율신경은 완전히 이완되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관이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그 결과 약으로 수치는 안정되어 있어도 몸의 느낌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다시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약은 낮추려 하고 생활은 다시 올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왜 약이 잘 안 듣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이 아니라 회복 구조의 균형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밤에 가장 많이 회복합니다. 이 시간이 자주 끊기면 낮 동안의 부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은 치료의 일부입니다. 약과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같이 움직여야 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혈관을 다시 조이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긴장을 느끼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혈관은 수축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반응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자주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을 계속 긴장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약으로 수치를 낮추고 있어도 생활 속 긴장은 다시 혈관을 조입니다. 그래서 수치는 안정적이지만 몸은 여전히 피로하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예전보다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걱정에도 몸이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반응이 하루 종일 이어지면 혈관은 충분히 이완하지 못합니다. 약은 외부에서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내부에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이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체감 변화는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긴장 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깊은 호흡, 규칙적인 생활, 과도한 자극 줄이기, 걷기와 같은 가벼운 움직임은 혈관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이 생활 조정은 더 중요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동이 빠진 치료가 왜 한계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은 혈관에게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자극입니다. 이 혈관은 움직임 속에서 탄력을 유지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류가 증가하고 혈관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이 반복이 혈관의 반응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이 거의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은 필요 이상으로 안정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반응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약으로 수치를 낮추고 있어도 혈관의 체감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은 위험한 상승을 막지만 혈관의 훈련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말초 순환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을 움직임 없이 보내면 혈관은 확장과 수축의 자극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몸의 느낌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인 걷기, 계단 이용, 가벼운 스트레칭은 혈관에 반복적인 신호를 줍니다. 이 신호가 약의 효과와 함께 작용할 때 체감 변화가 천천히 나타납니다. 운동이 빠진 치료는 절반의 구조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염분과 혈관 반응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염분은 혈관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수분이 증가하고 혈액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혈관은 그 압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약을 먹고 있더라도 염분 섭취가 많다면 혈압의 변동폭은 여전히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 위주의 식사, 가공식품, 짠 반찬이 많다면 하루 섭취량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양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약은 혈관을 이완시키거나 압력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염분이 지속적으로 많으면 혈관은 계속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데도 왜 수치가 흔들리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분은 혈관의 민감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약의 효과가 불충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염분 조절은 극단적인 제한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국물 섭취를 줄이고 간을 조금 싱겁게 하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과 함께 염분을 조절하면 혈압의 안정성은 더 높아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압이 자주 흔들리는 진짜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혈압이 왜 자주 흔들릴까요?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 있는데도 어떤 날은 높고 어떤 날은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동은 약의 실패라기보다 혈관 반응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혈압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감정, 활동량, 수면의 질, 염분 섭취, 스트레스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약은 이 변동의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생활 요인이 크게 흔들리면 변동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을 거의 못 잔 날,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날, 염분이 많은 식사를 한 날에는 혈압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이 안 듣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관은 환경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조금씩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은 자극에도 반응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반복된다면 약의 문제만이 아니라 리듬의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약을 늘리는 것만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혈관은 하루 전체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을 늘리는 것이 항상 최선의 답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혈압이 자주 흔들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을 더 늘려야 하나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용량 조정이 중요합니다.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약을 늘리는 것은 안전을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약의 증량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단순히 약물 반응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활 리듬이 크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약만 늘리면 일시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동 요인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부족이 계속되고 스트레스가 반복되고 염분 섭취가 높다면 혈관은 여전히 부담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을 계속 늘리면 생활 문제는 그대로 두고 숫자만 조정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은 기본적인 보호장치입니다. 그러나 생활 조정 없이 약만 의존하면 체감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상담 시에도 생활 습관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 치료는 약과 생활의 균형입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 완전한 안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이 실제로 바뀌는 과정이 왜 느리게 느껴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관이 실제로 바뀌는 과정은 생각보다 느립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급함이 생깁니다. 몇 달이나 약을 먹었는데 왜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혈관의 구조와 반응성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 변화를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혈관의 내벽은 지속적인 압력과 혈류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적응합니다. 생활 리듬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혈관도 천천히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눈에 보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는 착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고 운동이 규칙적으로 이어지면 혈관은 조용히 적응합니다. 혈압의 변동폭이 조금 줄어들고 아침의 답답함이 서서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면 의미 있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약은 그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반입니다. 생활은 그 위에 실제 변화를 쌓는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혈관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차분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을 먹고 있음에도 왜 혈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약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약은 위험한 수치를 낮추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혈관은 숫자만으로 설명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관은 생활 속에서 하루 종일 영향을 받습니다. 수면, 스트레스, 움직임, 염분 섭취, 생활 리듬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어도 생활이 그대로라면 체감 변화는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함께 조정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혈관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적응하고 조금씩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약을 먹고 있는 지금이
생활을 함께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조금 더 일정하게 만들고 짧은 걷기를 하루에 몇 번이라도 실천하고 국물과 염분을 조금만 줄여보십시오. 과도한 긴장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고 꾸준한 조정이 혈관의 방향을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도 그대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생활을 함께 돌아보십시오. 혈관은 아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에 생활 함께 시작이라고 남겨주시면 작은 실천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혈관은 오늘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일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